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너무 설명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요만큼 가르치고 갈수록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이만큼을 가르치고 나중에 범위를 줄여서 정리할 수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에 요만큼 가르치는 학원에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공부할 만하다고. 3차로 가면 범위가 이만큼 넓어지고 오히려 이만큼 넘어지죠. 그 나중에 민법 과목 들어보시면 이만큼 가르치시고 처음에 들으시면 좀 힘드시죠. 듣다 보시면 이렇게 줄여줘요. 그 마지막에 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분 때문에 지금 의문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비가 좀 오네요.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수업 끝나고. 주무시기 괜찮아. 음악 틀어놓고. 애들 지금 방학입니까? 애만 없으면 애 좀 크고 학교 가면 그냥 오늘 같은 날 주무시기 딱 좋은데. 자, 보세요. 5가지에 해당돼야 되죠. 이 특정이란 말은 붙인 이유가 우리가 중개하였다라고 할 때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다 할 때는 몇 동 몇 호라고 특정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그게 있죠.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할 때는 몇 번지 토지를 이런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5가지일 것인데 더 중요한 게 특정된 5가지일 것. 그럼 5가지 종류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는 거죠. 상가 권리금, 금전 아니죠. 5가지인데 개인 소유가 아닌 국유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 창원시청사 있죠. 경남도청사 있죠. 공공단체 등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작년에 30대 시험 나왔던 게 이겁니다. 갑자기 소유 토지. 갑토지는 매매할 수 있는 없네. 중개대상물 맞죠? 갑소유 토지 지하에 광업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광물이 묻혀 있다고. 광물이 묻혀 있다 그 말은 채굴되었어요? 안일미자에서 미채굴 광물 이렇게. 개인 소유 토지 지하지만 미채굴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 취득을 가져요. 국가 거라고. 이건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공시법이란 과목을 배우시면 토지 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성산구 중앙동 100번지 면적 100제곱 지목대까지는 표지상은 되어 있는데 소유자란 보니까 소유자란이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다 그 말이죠.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많아요. 많아요. 주인이 없는 토지가 많아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지적소관청이라고 다음 주 이번 주 배우시는데 성산구청장 생각하시면 돼. 신청을 해요. 네가 관리하고 있는 네 관할 지역 내 그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등록 안 돼 있으니까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가 거예요. 무주 부동산은 누구 소유? 국가 소유예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나중에 좀 더 가시면 국유재산은 이전에 국유재산은 3가지로 나눴어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했는데 2가지로 합쳤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 일단 행정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 정부종합청사 있죠. 같은 그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에는 문화재 같은 거 있죠. 그게 일반재산이에요. 어쨌든 행정재산이다. 일반재산 나오면 개인기 아니고 뭐 국유재산이니까 중개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 됐어요? 됐다. 빨리 이야기해요. 수업 한번 빠졌죠? 한번 빠졌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주에. 빠지. 선생님이 빠졌어요. 마지막에 제가 언제 빠졌어요? 한번 빠졌어. 내가 알지. 그런가? 자, 그 다음에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하겠죠. 그럼 계약은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시면 186조는 법률 행위 계약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한다. 186조. 186조는 계약으로 권리가 넘어가려면 등기한다 배우신다고. 187조로 배우신다고.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주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만 있으면 계약 없이 권리가 넘어가는 것. 상속은 계약입니까? 법원 경매는, 공용증수는 계약이 아니죠. 상속 절차나 경매 절차는 계약이 아니므로 중개 대상이 아니다. 계약은 계약이어도 유상 쌍무 계약이어야지 정해는 무상이다 그랬죠. 중개 대상이 아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할 때는 특정된 5가지인가, 개인 소유인가, 거래 계약이 가능한 것인가, 유상 쌍무 계약이 확인하시고 줄이면 조금 익숙해지면 2가지로 줄이시면 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일 것? 5가지에 해당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상 쌍무 계약일 것. 그 말은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은 대가 지급이 있죠. 5가지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5가지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그 말은 누구 것이고? 개인 거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하면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5가지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원칙 중개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게 이거 아니에요. 시험 과목 6가지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과목인데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그냥 긍정을 해요. 아직 민법 안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실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인데 예외로 점유권, 법률기지권 빠진다. 그거 나중에 예외 뽑아내시면 되고. 뿐만 아니고 금요일 배우시는 공시법안의 법이 2개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에 지적법이라 했다고. 지적 측량하고 대장 부는 거 있죠. 그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토지를 이름을 28개 부처가 지목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지목이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법 넘으면 어떤 종류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든지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건저당에 있는 부동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시면 조금 나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공시법이나 민법이나 공법은 누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각종 다툼을 배우는 게 민법.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방법을 배우는 게 공시법.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법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우시겠죠.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개 대상이다.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의 권리가 있든지, 어떤 종류의 지목이든지, 어떤 종류의 등기가 있든지,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든지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예외로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투기 과열 지구 배우시고,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분양권은 일정 기간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예외로 점유권이나 법률기지권은 거래가 안 됩니다. 중개 대상이 그렇게 예외로 빼시면 돼. 원칙은 됐죠? 미등기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무허가 건물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4가지 적으신 다음에 22페이지 양가로 1번 사법상 개인 간에 뭐가 가능할 것? 거래가 가능할 것. 동그라미 1번 사법상 거래 대상, 개인 간에 거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개인 것이 아니다. 기억 뭐? 국유 공유 재산은 될 수가 없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박스 밑에 무주 부동산 밑줄 니은, 박스 밑에 무주 부동산 뒤에 미채굴 광물이 있죠. 거기에 시험 나왔던 거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는 것. 개인 간의 거래가 되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이틀 밑줄 하시고 기억에 공법상 제한이 있든지 니은에 사법상 제한이 있든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말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계없이 쭉 나와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쭉 나와 있죠. 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니은 사법상 제한이 있다는 말은 등기법에서 배우신 각종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상권이 있는 토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므로 중개 대상이 된다. 양가로 이번에 중개인의 개입이 가능할 것.
1. 중개 대상 행위에서 기억 있죠. 중개행위 대상은 매매 계약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중개할 수 있다. 넘기시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연 중개 대상 행위가 되지 못하는 것, 계약이 아닌 상속, 경매, 밑줄.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어서 둘째 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유치권 법정상 성립은 나중에 배우시고, 넷째 줄 정여 있나요? 정여는 무상이죠. 정여자 일방적인 의사표 줄게 땡큐 끝이니까 정여자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건 대가 지급이 없으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동그라미 이번에 중개 대상 권리는 어디에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옆에 페이지 2연 중개 대상 권리가 되지 못하는 것,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가 아니면 일단 중개 대상이 아니야. 질권이 있죠. 질권. 지금 25페이지요. 25페이지 2연이요. 중개 대상 권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가번에 질권. 질권은 전담고 생각하시면 돼. 동산, 시계나 가방 접히고 돈 빌려주는 게 질권이야. 중개 대상 권리가 되지 못하죠. 분묘 기지권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지만 분묘 기지권 자체는 매매가 안 돼. 중개 대상이 안 된다고? 근데 분묘 기지권이 있는 임야는 매매할 수 있다. 분묘 기지권 자체를 묻고 있는가, 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묻고 있는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다음번에 영업권, 어업권, 광업권, 특허권 같은 것은 민법에서 배우시겠나요? 안 배우시는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하시는 분은 이런 내용은 민법에서 배우고 안 배우고 그것만 구분해서 나중에 익히시면 돼. 넘겨보시면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고 밑에 문제가 있죠. 문제에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밑줄, 해당하는 것이는 거 오죠. 모두 그런 것 기억하고 이것은 전부 다 배우시고,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무형물, 이게 뭐예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이단이다. 아니고, 네 번째 도로 예정지지만 사유지는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된다. 그 정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이제 박스의 문제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지문에서 나오는 부분이 앞에 15페이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죠. 자, 여기 박스형 문제 정답이면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서술형 지문 문제는 다시 기초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몇 가지 해당되고 특정이 되어 있는 5가지일 것. 그죠? 어떤 계약이 가능하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이게 결론이요. 그러면 건축물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몇 가지에 해당하고 특정이 된 5가지 특정된 건축물이고 뭐가 가능하니까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 맞죠? 토지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토지 정착물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 5가지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인 그 말은 매매가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있어야 완성이 준공이 되어 있어야만 그때 중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건축 중이어도 매매할 수 있겠는가? 건축물은 매매 가능한 건축물은 완성이 되기 전이어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벽 나중에 건축법에 나와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주벽만 갖춰지면 완성이 되어서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말은 매매할 수 있으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갑이 건축 허가받고 건축 중이었죠. 갑 명의를 허가받았죠. 을에게 건축 요 정도 갖춰놓고 을에게 팔아요.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 명의인이 갑이었다가 팔았으니까 을이 허가관청 가서 허가 명의인을 자기 명의로 바꿔서 야가 완성하겠죠. 완성되면 야가 분양해서 팔아먹는다고. 건축 중이어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세 가지 갖추면. 두 번째, 중개 가능한, 그 말은 매매가 가능한 건축물 범위는 이미 건축이 완성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은 당연히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중개대상 맞죠? 그런데 판례는 매매 가능한 건축물, 같은 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범위는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만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또 매매 가능하니까 건축물에 해당한다. 장래에 건축될 그 말은 완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완성이 될 특정의 건물을 가장 중요한 단어가 특정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가? 아파트 분양권 있나요? 분양권은 아파트 완성되었어요? 안 됐죠? 이거 매매하던가요? 나는 못 봤지만 매매해요. 건물에 해당한다. 그 분양권을 풀면 어떻게 하는가? 주택 청약 종합증서 있죠? 청약 증서를 가지고 있다. 1순위 갑이. 건설회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날짜 잡히면 추첨 신청하겠죠?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당첨이 되었단 말은 101동 1501호 당첨이 되었다고. 전체 아파트 중에서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특정된 동호수가 정해졌죠? 그러면 당첨받은 101동 1501호 당첨받은 사람은 공사 현장 나가봐야지. 나가서 그게 조감도 있나요? 없나요? 101동 1500으로 가보니까 앞에 막힌 아파트가 없어요. 조망권이 괜찮아. 25층 아파트인데 15층이야. 동호수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특정된 동호수는 내가 분양받아야 되겠죠. 건설회사 가서 분양계약하죠. 분양계약은 나중에 공법시간에 주택법 가시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 들어보셨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들어가 있는 법이 주택법이야. 주택을 아파트 건설하고 공급이 분양이야. 팔았으면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관리에 필요한 증이 주택관리사 아니야. 공급 분양계약은 공급계약이라 합니다. 공급한다, 분양한다 말은 실무로 하면 매매입니다. 동물병원 전화할 때 강아지 분양합니다. 못 보셨어요? 분양한다 그러면 팔겠다 그 말 아니야? 매매계약이야. 그러면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 지정되었고 분양계약하게 되면 이걸 뭐라 하는가? 분양권이라 해요. 분양권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특정이야. 특정이 됐다는 거야. 특정,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도 뭘 말하고? 분양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뭐? 분양권. 그럼 분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양받았죠? 특정한 동호수 아파트에 대하여 피분양자. 같은 말 받을 숫자 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도 뭘 말하고? 특정이 다 핵심 단어예요.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뭐? 분양권.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 뭐? 분양권. 특정한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피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도 뭐? 분양권. 그럼 아파트가 완성되면 분양받은 특정 동호수인 101동 1501호에 입주할 수 있나 없나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특정 지금 뭘 이야기하는? 입주권은 이야기도 안 했어요 지금. 분양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특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 분양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출제했는데 계속 돌려내 이렇게. 특정이 가장 중요한 단어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책 못 찾아요.
거꾸로 청약 통장 가지고 있죠. 통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동호수 추첨 날짜 안 잡혔어요. 앞으로 추첨길이 잡히면 신청을 앞으로 하겠죠. 당첨은 될 수 있나 없나요? 당첨되었어요? 당첨이 될 수 있는 자 분양 받았습니까? 앞으로 당첨이 되면 분양 받을 수는 있겠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입주권 단어가 중요한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면 특정되었어요? 아니니까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장이다 그러면 통장은 매매할 수 있겠나 없겠나? 없도록 주택법과 시험 배우신다고. 됐어요? 특정 건물,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 동호수, 특정 동호수 아파트 이게 뭐라고요? 분양권이고 건물에 해당하지만 추첨기일날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 나면 특정된 바가 없구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라고 하려면 토지 빼고 정착물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고 5가지 해당되고 뭐가 가능한 매매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정착물도 따로 중개할 수 있다. 민법에서 99조 배우시면 부동산이라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학개론 수업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죠? 1월 달에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내일 수업이죠.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을 나눠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간접했다.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협의하고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 나눠요. 부동산 설명할 때 학개론 선생님도 민법 99조 이렇게 나와요.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이렇게 나와.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부동산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게 부동산이죠. 토지는 부동산이다. 정착물도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맞죠? 중에서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매매 가능한 5가지가 있으면 중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하고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매매 가능한 정착물 뭐가 있어요?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할 수 있죠. 20개 집단 중에서 나무 있죠. 집단 중에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등기한 수호입단을 임목이라 해요. 임목.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죠. 민법에 나오는 것이 명임 방법을 갖춘 한자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법률용어는 거의 다 한자용어로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명임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 이렇게 있어요. 임야 가시면 수목입단이 있죠. 아무런 공시방법을 갖추면 그냥 수목입단이 있고 등기한 수목입단을 뭐라 부르고 임목. 등기는 아닌데 수목의 소유자가 펜스 치거나 철조망 치고 가장자리에 널판지나 철판 세워서 입산 금지 소유자 누굽니다. 마음대로 벌목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어놨죠. 그러면 이 수목입단에 입산금지 소유자 홍길동 적어놓으면 최소한 이 수목입단 소유자가 외부에서 명백하게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나 없나요? 홍길동 인식할 수 있죠? 이 등기는 아니지만 공시방법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요거 공시했다 홍길동은 자기 소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만 따로 팔 수도 있다고. 팔았으면 여기에 김재동이한테 팔았으면 홍길동이가 누구로 바뀌면 돼요? 김재동 바꾸면 소유자 바뀐 거 공시가 되죠. 그러면 결론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있다. 건축물은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단은. 그런데 이게 문제야. 그냥 수목입단 이렇게 나와요. 모의고사 보실 때 틀리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와 독립하여 토지와 별개로 같은 말이에요. 분리하여 독립하여 별개로 중개 대상물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OX. 수목의 집단은 정착물은 맞고 부동산은 맞아요. 따로 분리해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려면 5가지이고 매매가 따로 가능해야지.
그러면 아무런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방법도 갖추지 않으면 매매가 따로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배우시는 공시법에서 토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있죠. 임목 등기부 있죠. 따로 등기했다 공시방법을 갖췄단 말은 따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두고 임목 두고 명인방법을 갖춰 숨어있던 저거 토지만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물. 토지 두고 건물만 매매할 수도 있고 토지 두고 임목만 따로 매매 명인방법을 갖춘 공시를 했다는 말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 그러면 따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 공시방법이에요. 여기 그냥 수목입단은 아무런 공시가 안 돼 있는 수목입단은 따로 팔았다라고 공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매매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임야 가져갈 때 아무런 공시가 돼 있는 수목입단은 그냥 가져가라 그 말이야. 수목의 집단은 토지가 억수 심각하시네.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하여 중개대상을 들 수 있다. 오 해놓고 저한테 따지러 와요. 왜 수목입단이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대상은 안 됩니까? 그럼 제가 왜 됩니까? 물어보면 아니 보존 등기하면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고 명인방법 갖추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시험 지문에 보존 등기했단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 명인방법 갖췄단 말이 없죠? 본인이 상상해서 지문을 넣는 게 이거예요. 그냥 수목입단은 앞에 등기했네 명인방법 없으면 정착물은 맞고 부동산 맞지만 토지하고 따로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냥 수목입단은 안 되는 거예요. 명인방법을 갖춘 보존 등기한 나면 돼요. 됐어요? 정착물은 부동산이죠. 가식의 수목 이게 시험에 합니다. 가식. 가등기할 때 가식의 수목은 임시로 심어 놓은 부동산 옮겨 심을 목적으로 뽑힌다 안 뽑힌다? 뽑힌다. 뽑히면 정착물이요? 정착물 아니니까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계속 나 이거 콘크리트 세면 바닥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 기둥을 4개 세워서 세차장 만들었어요. 볼트로 조립했겠죠? 유리나 비닐로 덮어서 이렇게 차 들어갔다 이렇게 세차가 나온다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인가? 세면 바닥 위에 철골조 세워서 견고하게 보이지만 볼트를 풀어봐요. 볼트 풀면 햄마로 두들면 툭 치면 자빠져. 그래서 판례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로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요? 중개대상으로 될 수 없다. 여기가 철거 예정지요.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아직 살고 있어요? 철거 예정지야. 그럼 갑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철거 예정지면 앞으로 철거하겠죠? 철거가 앞으로 될 경우다. 그 말은 철거했나요? 안 했죠? 철거가 앞으로 되면 야는 이주해야 될 거 아니야. 이주자를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택지개발지구내 집지을 토지는 줘야지.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 주겠다. 대토권이라 해요. 그러면 아직 철거 안 됐죠? 여기 살고 있는 이 건물은 중개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할 수 있지. 건물이니까. 앞으로 철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주할 때 몇 번지 토지라고 특정이 되었어요? 앞으로 철거 시작하면 그때 특정을 해주겠지만 지금 현재 네가 철거 예정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될 경우 몇 번지 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을 공급받을 권리만 주겠다고 특정된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특정이 안 돼 있으면 중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대토권이라고 불러요. 권리금 잘 나오고 분양권 잘 나오고 예정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그 다음에 이거 대토권 시험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되고 안 되고는 항상 처음에는 이거 어차피 알게 되신다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따로 등기가 되어 있다 따로 명인방법을 갖췄단 말은 따로 공시가 되어 있단 말은 따로 거래하겠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공시법이 중요한 거예요. 중개하였다라고 하려면 특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중개할 수 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시죠. 거기 15페이지 중개대상물 종류에서 1 토지 있죠. 토지는 방금 전에 보셔서 동그라미 2번에
토지라면 지목이 28개 어떤 지목이든지 사법상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그 말은 뒤에서 했죠. 어떤 종류의 등기 권리가 설정되어 있든지 어떤 지역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이든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동그라미 2번은 몇 페이지 참조로 적으셔야 되는가? 23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라고. 지금 토지에서 동그라미 2번 옆에 23페이지 참조. 그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것이 2번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밑줄. 기억의 건물의 정의에서 둘째 줄 끝에 최소 있나요? 최소한 세 가지 기둥, 지붕, 주벽이 이루어진 것이 뭐다? 건물이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셋째 줄 뒤에 중개 대상물인 그 말은 매매가 관한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그 말은 이퀄 정착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죠. 정착물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만 건물에 해당한다. 매매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쉽게 해체할 수 있는 분리 철거가 가능한 뭐는 세차장 구조물. 맨 밑에 권리금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착물인 건축물만 중개 대상물이지 정착물이 아닌 또는 상가에 대한 권리금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넘기시고 디귿 무허가 건물도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다. 둘째 줄 디귿의 둘째 줄이요.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밑줄 하셔야지. 또한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만 의미한다. 아니고 밑줄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특정. 이므로 아파트의 다시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밑에 같은 말 수분양자 적으시고 피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으로 그 말입니다. 수분양자 또는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특정이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뭐는 분양권은 건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동그라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예요? 분양권이죠. 분양권 되지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나왔죠.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앞으로 되면 그 다음 밑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예정자 괄호하시고 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손도대지 마시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입주권을 손대시면 안 되는가? 기출문제에서 올 정답 처리된 게 한 개 있었어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서 옳은 것 1번 지문이었어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그 당시에 옳은 것에서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해서 1번이 가답안에서 정답이었다고. 이 신청 들어간 거죠. 입주권 네가 출제한 네가 말한 입주권이라 써버리면 애매하다는 거지. 분양 예정자 붙고 입주권 하면 무조건 될 수 없다. 그게 정답 맞지만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가면 재건축 사업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내 조합원 있죠. 이 가지는 딱지가 입주권이야.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은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 입주권 하면 매매 가능한 입주권도 있고 안 되는 입주권이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아파트 입주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입주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표현이다. 예정자가 중요한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그 한 개 붙여져 가지고 합격한 사람 많아요. 그 운입니다. 공부해놨고 올해도 추가 정답 때문에 합격한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 합격자가 26,000명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1, 2차 다 안 됐다가 한 문제 붙여줬죠. 민법 80번. 붙여줄 게 아니었는데 붙여줬어요. 그래가 최종 합격한 사람이 수천 명. 2차만 붙였는데 한 문제 달랑달랑 하다가 세법 11번 붙여줘가지고 세법 35번 붙여줘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그 이제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거죠. 소문이면 작년에 합격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 시험이 좀 어려울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절대평가야. 그죠? 올해 1차 시험 민법 열심히 하시고 2차 공법하고 등기법 미리 잡으시라고. 그 나중에 9월 가시면 2차만 하시는 분들이 압박감이 너무 심해져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공포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작년에 보셨죠? 2차만 해서 얼굴이 노랗게 말라가요. 공부는 억수로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2차를. 그 공포감이 말도 못해. 미리 위험 요소는 나중에 가면 어차피 위험 요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법, 국계법, 개발법 잡으시고 미리 등기법 하시고 해놓으시면 중개사법이나 세법은 나중에 하셔도 돼. 나중에 하셔도 된다. 수업은 들으시고 복습을 좀 줄이시고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이게 성인 교육은요. 자존심 때문에도 잠을 못 자요. 자존심 때문에. 가시나 저거는 내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시작을. 과학 왜 땄는지 모르겠대. 이래 이제 일단 낮춰요. 본인이 공부해 보니까 억수로 어려워. 생각보다. 그 자존심 때문에 잠을 못 자. 가도 붙었는데 내가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그죠? 어쨌든 뭐 과정이 그렇습니다. 얼굴이 노래지기도 하고 하얘졌다가 노래졌다가 그래요. 그 수업 시간에 핵심 단어가 뭐인지를 체크를 꼭 하시라고. 그냥 쭉 표면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걸 풀어놓은 게 밑에 박스에 판례 있나요? 판례. 빨리 하고 마칩시다. 세차장 구조물 밑줄. 세차장 구조물은 다 X하면 안 돼요. 세차장 구조물 중에 세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에 올릴 만큼 견고하게 지을 수도 있죠. 그런 건 빼고 세차장 구조물 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따라서 있나요?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거기가 밑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넷째 줄 뒤에 세차장 구조물은 나왔죠? 주벽이라 볼만한 것도 없고 볼트만 풀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건물이라 볼 수 없다. 이번에 권리금은 앞에 나왔죠?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옆에 3번하고 4번을 비교하시면 돼.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다. 분양권 밑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특정 동그라미. 첫째 줄 장차 건축될 뭐?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죠? 둘째 줄 특정 동그라미. 피분양자, 같은 말 수분양자가 선정되거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뭐? 분양권은 완성되기 전이라 해도 매매 가능하죠? 건물에 포함되지만 4번 입주권은 둘째 줄 어디 핵심 단어? 예정자 괄호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번은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대토권 6번 밑줄. 대토권은 개념을 첫째 줄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죠. 아직 안 됐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주자 빠졌네요. 이주자 택지 이자 택지가 아니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그게 뭐라고? 대토권은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특정한 토지 건물 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된 토지가 아니고 특정된 건물이 아니므로 특정이 안 됐으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정착물 밑줄. 정착물 토지 정착물 있죠. 땡땡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적으시고. 넘기시면 얘네 정착물 종류로는 나와 있죠. 네 번째 리얼 보시니까
둘째 줄, 셋째 줄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 있나요? 그거 밑줄 하시면 돼요. 명인 방법만 갖춰도 공시 방법을 갖췄죠. 토지와 따로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중개 대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임목은 다음 주 하죠 뭐. 첫 주에 너무 매하면 또 힘들어하시니까요. 첫 주니까. 임목 접어 놓으시고 이렇게 아직 멀었어요. 보따리 살 때 아니에요. 그날 배우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면 다음 주 오실 때 임목 거기 접어 놓으시라고. 다음 주 나갈 진도니까 임목 부분.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했고 법의 성격에서 특별법 배우셨죠? 최종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을 요 정도 한 거예요. 출제는 최대 3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을 경유했고 법률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 이게 법령이죠.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각종 기준은 어디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각종 절차와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구분하시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유사한 규정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상법에서 유사 규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 상법의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이니까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죠? 법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주된 내용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가 제1목적. 육성코자는 업은 어떤 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원명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핵심이 용어의 정의였죠. 용어의 정의는 뭐라 하면 말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 요소 파악할 내용이고 해당한다, 포함된다, 볼 수 있다 하면 변형이구나, 쪼개서 낸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중개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죠. 일정한 보수라든지 계속 반복성이라는 요소는 중개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상이어도 중개에 해당하고 1회만 해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는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기 때문에 중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이고 중개는 쌍방 의뢰 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도 계약을 알선하면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가지? 3가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말은 어떤 계약에 의하여?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가 한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사 간 중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말은 영업성을 가지고 그 말이고, 중개를 업으로 한단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은 말, 영업성이 없이 같은 말,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거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뭐는 했지만, 중개는 했지만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 영업성 가졌지만 계속 반복성 없이 같은 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업이라 볼 수 없다. 무등록이어도 3가지 갖추면 업이다. 부수주를 해도 업이다. 토지만 갖춰도, 토지만 해도 업이다.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이든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하죠. 무등록인 것도 3가지가 좀 업에 해당하지만 단속에는 걸린다. 처벌 대상은 되지만 거래 계약은 유효. 그건 다음 주 배우시고. 이런 중개업을 법적으로 적법하게 단속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 개념하고 개업공인사는 다른 개념인데 공인중개사를 함원해서 뒤에 개업공인사를 말한다 넣으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함원할 때 공인중개사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이 뭐? 특수법인.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3사람의 주된 사업은 뭐? 중개업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전면 다 적용되지만 농협처럼 특수법인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죠.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 중에서 종별 3사람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같은 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사람 있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이죠.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죠. 무자격자이죠. 차등을 받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실장님 들 수 있다.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부르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죠? 소속이나 보조는 소속되어 있고 보조는 똑같은데 소속은 당연히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이죠.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데도 소속이죠.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하는 자인데 중개보조원인 무자격자는 중개업무인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처럼 중개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요게 용어의 정의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5가지인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 할 때는 특정이 되면 몇 가지일 것? 5가지. 누구 소유일 것? 개인 소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계약은 매매처럼 유상 쌍무 계약일 것. 5가지가 아니거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이거나 미채굴 광물 무주 부동산도 누굴까? 국가 소유가 될 수가 없고 계약이 아닌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계약인데 무상인 증여는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죠. 상속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어요. 낙찰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가 있다. 그 말은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받았지 낙찰받았든 증여받았든 다 중개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권리나 어떤 종류의 지목이나 어떤 종류의 등기나 어떤 종류의 용도 지역 지구구역에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이다. 원칙이요. 나중에 예외사항은 속아내시면 되고 중개대상물 건축물은 가장 중요한 게 특정이 가장 중요해요. 특정 나오면 뭘 말하고? 분양권을 말하니까 완성되기 전이어도 중개할 수 있지만 예정자 나오면 특정된 바가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토권도 앞으로 내가 그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 주겠다 했지 특정해서 찍어준 거 아니죠. 대토권도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정착물도 될 수 있는데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일 때는 따로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중개대상이 된다. 이 정도가 올한 거예요. 앞에 다음 주 나오면 지금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진단할 거예요. 뭐 열심히 하시라고. 민법 열심히 하시. 죽으라고 민법이에요. 수고했습니다.